투자는 행운이나 지능, 심지어 기회의 게임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99년의 인생 동안 나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이 IQ나 학위,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 한 가지, 즉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투자가 단지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이 단지 벽돌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똑똑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합리성은 가장 희귀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나 역시 어렸을 때 행운이나 절묘한 타이밍, 희열의 파도를 타고 행운이 찾아온다는 생각에 함정에 빠졌다. 결국 진정한 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투자는 결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 반응하는 방식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황할 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탐욕이 지배할 때 충동을 멈출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당신이 틀렸다고 말할 때 당신은 이를 주장할 용기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귀하의 유산뿐만 아니라 귀하의 운명을 정의합니다. 나는 종종 투자가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당신이 충동적이라면 시장은 당신의 충동성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두려움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합리적이라면 그분은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숫자 게임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격 테스트입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터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당신이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좋은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혼란에 회사를 팔지 않는 규율을 갖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차대조표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1,000,000를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 누구인지 바꾸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결코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게임을 하기 위해 단기적인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렸지만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했지만 욕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투자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수록 더 빨리 파산하게 됩니다.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장은 당신을 더 많이 통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을 많이 쓸수록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부자연스럽습니다. 모두가 화가 났을 때 그들은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행동합니다. 그들은 군중이 최신 유행을 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진정한 지혜는 50년 동안 심각한 실수를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버핏과 공유하는 비결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활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축적된 이익보다 더 많은 손실을 피합니다. 투자는 더하기의 문제가 아니라 빼기의 문제입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소음, 불안, 조급함 등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하면 남는 것은 합리성, 인내, 장기적인 비전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치 마술처럼 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거의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생존을 위해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것, 뒤처지는 것,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차례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바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투자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할 때 내가 묻는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장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약점을 증폭시킵니다. 투자는 내기가 아니라 자기 지식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성격이다. 마음이 균형을 이루면 전략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머리가 혼란스럽다면 세상의 모든 기술이 당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어느 회사가 번영할지, 어느 산업이 실패할지가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투자가 돈에 관한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 투자는 자신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감이 넘치는 1924년에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영원히 성장하고 주식이 멈추지 않고 상승하며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이 됐습니다. 그의 가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른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긴장해졌고 신문 헤드라인은 더욱 무서웠으며 거리의 거지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수입이 안정적이었지만 온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행 지점장인 이웃이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흠잡을 데 없는 양복을 입고 우아한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자신의 인생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1932년에 나는 그가 모퉁이에 서서 나는 음식을 위해 일합니다. 나는 팻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미지는 결코 내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혼란만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한 후에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하는 일을 방금 했습니다. 대출을 받고 주식을 사고 좋은 시절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공황은 나에게 경제학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번은 다르다고 믿게 만든다. 번영과 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 조심하도록 이끈다. 나는 상점이 문을 닫고 은행이 망하고 공장이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똑똑하고 성공했으며 자신감이 있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환상, 즉 좋은 시절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에 패했습니다. 그 후 나는 빚을 깊이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을 때 그녀는 동맹처럼 보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문장이 된다.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이익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험이 배가 됩니다. 위험이 현실화되면 자신을 방어할 기회가 없습니다. 나는 은행 문 앞에서 울고 있는 한 남자를 기억한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행이 부도가 나서 그의 저축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축하고 일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아무것도 없이 끝났을까? 그 순간 나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규칙을 따를 수 있지만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이 당신을 삼킬 것입니다. 대공황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각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번영이 법칙이 아니라 예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 버는 것은 쉽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도전입니다. 가장 큰 손실은 돈의 손실이 아니라 이성의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한 면, 즉 탐욕, 공포,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가장 아름다운 면을 보았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품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가장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감을 쫓지 않았고 가을에 절망하지도 않았으며 영원한 부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 경험은 나의 전체 투자 철학을 형성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믿지 않고 징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행운을 믿지 않고 인내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재성을 찾는 것을 그만두고 합리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황은 나에게 진정한 투자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시간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굴복한다면 기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종종 젊은 사람들에게 대공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시장은 항상 상승하고 경제는 항상 성장하며 기회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돈이 있는 사람과 이성이 있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상형은 둘 다인 것이다. 나의 투자 규칙은 거의 모두 1930년대의 교훈에서 탄생했습니다. 나는 탐욕이 사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았기 때문에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거품이 터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빚을 지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감이 절망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즉거지, 파산한 은행가, 은행 문 앞에서 울부짖는 남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어떤 MBA보다 더 현실감 넘치는 피와 눈물로 쓴 강좌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왜 그렇게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지, 왜 위험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폭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풍을 본 사람은 화창한 날에도 결코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거의 100년 전에 대공황이 지나갔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은 탐욕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두려움입니다. 환상은 환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대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결과는 늘 똑같다. 내 투자 철학은 간단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준비하세요. 비관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항상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할 것이다. 10명 중 9명은 투자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그것이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거시경제학, 대차대조표를 공부하는 데 전념합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강좌를 듣고, 비디오를 보고,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면 시장에서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계속 돈을 잃습니다. 왜? 본질적인 내용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여부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는 파산한 수많은 천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IQ가 더 높았고, 더 나은 교육을 받았으며,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보는 방법, 결정을 내리는 방법,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짧고 감정적이며 반응적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그들은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그들은 당황합니다. 그들은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 사업을 쫓습니다. 나쁜 소식을 읽으면 전략을 바꿉니다. 당신의 결정은 논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시장에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다. 진정한 투자자의 사고방식은 길고 합리적이며 독립적입니다. 시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모두가 의심할 때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버핏과 나는 항상 우리의 장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합리성은 선물이 아니라 선택이다. 각 시장 변동에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멈춰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더 쉽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본능을 무시하고 만족을 늦추고 외로움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첫 번째 기둥은 장기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짧은 게임을 합니다. 그들은 오늘 구매하고 내일 결과를 원합니다. 그들은 5년, 10년, 20년 후에는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시야는 너무 좁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행을 쫓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은 장기전을 펼칩니다. 그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가치가 우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주가가 아니라 회사가 10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코카콜라 주식을 산 것은 다음날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50년 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탄산음료를 마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기의 본질이다. 두 번째 기둥은 확률적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성을 원합니다. 그들은 이 주식이 올라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번 투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제공합니다. 실제 투자자들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오를까? 라고 묻지 않고 승리할 확률은 얼마나 되고 패하면 비용은 얼마인가를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의 움직임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감이 아니라 확률을 존중하여 다각화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잘못될 수 있다고 말하므로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역발상적 사고이다. 대다수는 군중을 따릅니다. 모두가 구매하면 구매합니다. 모두가 팔면 그녀도 판다. 당신은 동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바로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은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낙관적일 때 조심스러워집니다. 모두가 절박할 때 행동합니다. 짜증 때문이 아니라 시장 감정이 틀릴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버핏은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그것은 슬로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에 반대해야 하기 때문에 용기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한계의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모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 그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고 결국 어렵게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자신이 마스터한 것과 마스터하지 못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량 범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입니다. 시장은 오만함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을 보상합니다. 정확성은 한계가 어디인지 아는 데서 나옵니다. 나는 기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서 기회를 거절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서 기술주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해서 멀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조심성을 비웃었지만 나는 99세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웃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안티프레즈, 엔타이프레질러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안정은 난기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장은 항상 변동합니다. 경제는 언제나 위기를 겪게 마련입니다. 재난은 항상 일어날 것입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안티프레질은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격 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손실을 입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실로 인해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벅시어 해서웨이의 지갑은 깨지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싸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어 불황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을 빨리 이기고 나가는 것이 목표인 카지노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심고 가꾸고 수확을 기다리는 과수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카지노로 보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이익을 원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과수원으로 보는 사람은 기꺼이 기다려 마침내 열매를 거둔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투자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핵심은 제가 방금 설명한 5가지 기둥, 즉 장기, 확률, 역발상, 한계, 안티프레글성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익히면 투자가 쉬워집니다. 시장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패턴은 단순성 측면에서 거의 어린이처럼 명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내 기준은 간단합니다. 회사에 경쟁력 있는 해자가 있습니까? 경영진은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가격이 정당한가요? 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요, 라면 나는 단순히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필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려조차 하지 않는 질문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함정에서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전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없이 투자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딘가에 도착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나에게 확신을 가지고 아니오 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다 아니오 라고 더 많이 말합니다. 나는 기회를 잡을 때마다 수십 번씩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망해 보였지만 내 능력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유혹적이었지만 숨겨진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일반 투자자와 예외적인 투자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결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실수는 교훈이며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반복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오류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찰을 피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 시장을 비난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같은 곳에 갇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탈출이다. 최고의 투자자는 실수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자신의 생각에 결함이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토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할당 규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말고 너무 얇게 펴서도 안 됩니다. 내 원칙은 간단합니다. 단일 투자는 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영향이 제어됩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내 자본을 수십 개의 포지션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관심이 희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중과 다양화는 동전의 양면, 즉 위험과 수익 사이의 균형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 중에서 인내심이 가장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 훈련됩니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세요.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기다리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이 팔고 있을 때 버틸 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이것을 배우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빠른 결과를 원했다. 그러나 시장은 나에게 서두르는 것이 일관성의 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내심에 대한 보상은 복리의 힘입니다. 복리이자는 세계 8번째 불가사의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에 대해 말하자면 소음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미디어, 전문가, 소셜미디어 등 모두 관련 없는 정보로 넘쳐납니다. 당신이 듣는 소리의 99%는 소음입니다. 나는 금융 뉴스를 거의 읽지 않고 분석가의 예측을 따르지도 않으며 투자 포럼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판단력을 흐릴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입니다. 회사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재정 상태는 탄탄한가요? 경영진은 유능한가? 나머지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음을 걸러내면 마음이 맑아질 것입니다. 이 8단계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 각각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인간은 자극, 속도, 복잡성을 원합니다. 투자에는 그 반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내면화할 수 있다면 승리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하는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때 나는 임의의 규칙 집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서로를 강화하는 상호 연결된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사고는 독립성을 요구합니다. 안전 여유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복리이자는 취약성 방지가 필요합니다. 흡수하면 본능적으로 변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기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중에 맞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장을 보고 기회를 볼 때 나는 조심스러워집니다. 모두가 가을을 보고 도망가면 신이 난다. 왜? 가격과 가치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가격은 시장 감정을 반영합니다. 가치는 비즈니스의 본질적인 품질을 반영합니다.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낮으면 구매할 시간입니다. 훨씬 더 높으면 매도 시점입니다. 그것은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안전마진입니다. 나는 벤저민 그레이엄에게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산에 대해 절대 정가를 지불하지 마십시오. 회사의 가치가 100이라면 60이나 70에 사세요. 그렇게 하면 밸류에이션에 실수가 있더라도 여전히 숨쉴 여지가 있습니다. 정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완벽함에 베팅하는 것이며 시장은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포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기다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복리의 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는데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연간 10%의 수익률은 적당해 보이지만 30년 후에는 자본금이 17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를 거두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프로세스를 중단하지 않고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전략을 바꾸거나 피할 수 있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망칩니다. 그들은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기회비용이다. 모든 투자 결정에는 숨겨진 가격이 있습니다. 즉, 다른 옵션보다 한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좋은 투자인가, 가 아니라 이것이 내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는가, 입니다.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최고의 기회인가?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돈은 유한합니다. 기회는 끝이 없습니다. 가능한 최선의 선택에 자본을 두는 것이 지혜의 본질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취약성 방지입니다. 충격에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격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처럼 호황기에는 쓸모없지만 위기에는 구세주가 되는 현금 보유고를 유지하고 어려운 시기에 더 강해지는 기업에 투자하고 실존적 위험을 피합니다. 안티프레질, 엔타이프레질러티은 장기적인 생존의 열쇠입니다. 위기와 불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포트폴리오가 취약하다면 단 한 번의 폭풍으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안티프레질이라면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당신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독립적인 판단이다. 외로움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어렵다. 모두가 당신이 틀렸다고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순간이 바로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동안 당신이 구매한다면 그것은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동안 당신이 팔면 당신은 파티를 놓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역사는 지금이 바로 당신이 옳았던 때임을 보여줍니다. 독립은 완고함이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기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의사결정 시스템, 축적된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끊임없는 진화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면 당신도 변해야 합니다. 나는 유행을 따르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새로운 분야, 새로운 이론, 새로운 도전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는 데 보냈습니다. 진화를 멈추는 투자자는 운명을 정합니다. 하지만 진화한다는 것은 원칙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다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기심, 열린 마음,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십시오. 이러한 원칙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반대되는 사고는 독립성을 요구합니다. 안전 여유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복리 이자는 취약성 방지가 필요합니다. 내면화하면 제2의 천성이 됩니다. 결정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에서 따라야 할 몇 가지 황금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느린 것은 빠른 것입니다. 누구나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산합니다. 진정한 부는 느리고 꾸준한 축적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자제력은 가장 희귀한 재능입니다. 세상에 천재는 많지만 자신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장은 유혹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셋째, 돈은 합리성을 구매하지 않지만 합리성은 돈을 보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지만 머리를 잃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합리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추구합니다.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승리입니다. 위험은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지에 있습니다. 시장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없는 투자자들은 그렇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당신을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투자이다. 투자로 인해 밤잠을 설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부채는 노예 제도입니다. 저축은 자유입니다. 대출은 당신을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합니다. 저장하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다릴 수 있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실수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기록하지 않는 것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성은 지능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복잡성은 혼란스럽습니다. 단순함이 명확해집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은 위험이 아닙니다. 실수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지만 한 번의 큰 실수가 당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동맹입니다. 충동. 당신의 적 시간은 이성적인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충동적인 사람을 처벌합니다.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외롭지만 유익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독립의 대가이지만 보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투자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조용한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을 잘하면 됩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발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자신감은 무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돈은 합리성의 기초이다. 그것 없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당신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진정한 투자는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 측정됩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돈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부침을 침착하게 직면할 때 당신은 부자입니다. 은행 잔고에 0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입니다. 투자는 재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합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성은 억압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하면 모든 것이 진정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진정되면 돈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고 도구가 됩니다. 그는 당신을 통제하지 않으며 당신도 그가 당신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화롭게 공존합니다. 이것이 투자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추구합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투자는 간단해집니다. 시장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맑은 마음은 혼란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명확하게 보는 사람은 살아남고 번영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기자와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는 나에게 선생, 당신은 너무 부자입니다. 왜 수십 년 전처럼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맨션, 스포츠카를 사서 더 호화롭게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더 크다고 해서 더 큰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더 비싼 차가 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즉 건강, 정신적 명료함, 평화 등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시간이 지나야 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투자를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기에 우리는 그것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온전한 상태는 드문 상태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때, 탐욕이나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을 때,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입니다. 당신은 단지 침착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이 상태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배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실패가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충동적이기도 했고 빠른 결과를 원하기도 했죠. 그러나 시장은 나에게 서두르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시장이 붕괴될 때 나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별 감흥이 없어요. 나는 단지 관찰하고 분석하고 결정합니다. 이 마음의 평화는 어떤 행운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돈의 본질을 이해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욕망이다. 필요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욕망과 욕구가 모두 진정됩니다. 투자는 나에게 돈을 버는 방법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느린 것이 빠르며 작은 것이 많은 것,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 낫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광란의 세상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생각한 후에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실수를 덜 하겠지만 같은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비록 상처와 외로운 순간이 많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였다. 이것이 내 투자 철학이자 여러 면에서 내 인생 철학이다. 가장 박지도, 가장 흥미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지속력이 좋습니다. 이 말에서 당신이 무엇을 빼앗아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가 너무 보수적이고
구식이고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장 폭풍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합리성, 인내, 규율에 대해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당신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중요한 것은 처음 몇 킬로미터를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려면 속도가 아니라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아니라 합리성입니다. 나는 99년 동안 뛰었고 아직도 달리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고 지속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투자의 지혜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을 통제할 수 있고 돈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변동을 평온하게 직면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은행 잔고가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거면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투자는 재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합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성은 억압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하면 모든 것이 진정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진정되면 돈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고 도구가 됩니다. 그는 당신을 통제하지 않으며 당신도 그가 당신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균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추구합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세상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맑은 마음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나는 지혜가 나와 함께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99세의 나이에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전달되고 공유되고 사라져야 합니다. 젊은이들도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할 것이고 똑같은 구불구불한 길을 걸을 것이고 똑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내 실험이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불필요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비밀이 아니다.